자, 안녕하세요. 독이안의 경매왕의 독이안입니다. 오늘은 법원 경매 올바로 공부하기 코너입니다. 바로 그 조문을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1조 잉여주의와 인수주의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 있는 권리는 인수를 하고 아래에 있는 권리는 소멸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인수주의와 소멸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잉여주의라는 것은 밑에 읽어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91조의 1호, 1항이죠. 1항. 자,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담을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면제하는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매각하지 못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은 낙찰대금이죠. 그 부담을 변제하는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다. 부족하지 않다란 말은 뭔 말이냐면 낙찰 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들을 다 이렇게 주고도 남는다. 이 말이죠. 여기 위에 있는 압류채권자의 채권이란 건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 있는 압류채권자의 채권은 경매 신청을 하는 채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경매 돈 달라고 경매를 신청한 사람의 또는 신청한 회사의 채권보다 앞서는 채권을 다 주고도 부족하지 않다. 다 주고도 부족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 말은 뭐냐면 낙찰대금으로 경매를 신청한 사람들 위에 있는 채권을 다 주고도 남는다면 부동산을 팔 수 있는데 경매를 진행할 수 있지만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보다 앞서는 채권을 다 주고도 자기한테 남는 게 거의 없다면 부동산을 못 판다 이 말이죠. 굉장히 이제 말이 길어서 조금 어렵긴 한데요. 간단합니다. 그냥 예를 들어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그래서 경매를 신청을 하죠. 그런데 내가 최선순위가 아니고 채권자 중에서 세 번째 채권자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데 이 물건이 계속 떨어지다가 유찰되다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낙찰이 됐는데 그 낙찰 금액이 1순위하고 2순위 채권자를 돈을 줘버리고 나니까 경매를 신청했던 정작 자신이 경매를 신청했지만 나에게는 돌아올 돈이 한 푼도 없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못 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못 판다는 것은 경매를 진행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2항 매각부동산 이외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저당, 근저당 등등등 모든 권리들은 낙찰이 되는 순간 모두 다 없어집니다. 3항 지상권, 제역권, 전세권 등에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것도 잘 적혀 있네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대항할 수 없다라는 뜻은 뭐죠?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것은 요거보다도 후순위에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말소 기준 권리는 저당, 근저당, 담보가 등기죠.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결정 등기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저당권하고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이라는 말은 이 말은 뭡니까? 결국은 말소 기준 권리들이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죠? 저당권, 근저당은 같은 거니까 여기 있는 저당권은 같은 거고 압류, 가압류 채권 이것도 말소 기준 권리죠.
음 뭐 담보가등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지만 그럴 필요도 없고요. 지금 말씀 여기 적혀 있는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이고 그거보다도 후순위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대 임차권은 모두 소멸된다라고 이렇게 법으로 써져 있습니다. 사망의 경우 외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특기대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이렇게 돼 있죠. 사망의 경우는 뭡니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멸하지만 그 외에는 인수한다. 이 말은 뭡니까? 대항할 수 있다라는 말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보다 앞서서 성립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사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88조에 따라서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8조는 전 시간에 강의를 해드렸죠. 88조에 따라서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아마 88조가 부동산 위에 부동산 등기부에 올라와 있는 채권자는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 그걸 겁니다.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예, 원래는 이거는 민법에 있어서 민법이 유치권의 규정에 의해서 유치권자는 돈을 다 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 그 민법의 규정에 발맞추어서 민사집행법에서는 이렇게 유치권자에 대해서 유치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매수인에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91조 1, 2, 3, 4, 5 항이 있는데 2, 3, 4, 5 5호는요. 일종의 인수주의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1항은 자꾸 호하고 항하고 헷갈리네요. 1항은 잉여주의와 관련된 것입니다. 잉여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들어보셨겠지만 무잉여, 경매, 취소 뭐 이렇게 이제 적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항이죠. 1항에서 선순위에 있는 우선하는 채권에 대한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거나 매각대금으로 변제하는데 만약에 부족하다고 인정이 되면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 3, 4항은 이제 인수주의에 관한 것들이죠. 매각 부동산의 모든 저당권은 소멸시키고 그 다음에 그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은 아래에 있으면 소멸시키고 위에 있으면 인수하라는 것이고 다만 전세권은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된다. 이렇게 2, 3, 4, 5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91조 규정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경매 공부를 하는 분들은 중요한 규정이죠. 이걸 꼭 알아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인수주의와 잉여주의 이렇게 이 부분은 꼭 기억하세요. 92조 제3자와 압류의 효력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 경매 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압류는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민사집행법에서 압류란 뭐였죠? 예, 경매 개시결정 등기였죠. 예, 경매가 개시된 어떤 그 등기를 압류라고 표현한다고 제가 말씀을 꼭 드렸고 이런 압류는 경매 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면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1항에 적어 놓고서는 이 항에서는 경매 신청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더라도 절차는 진행한다. 이렇게 규정을 또 해놨어요. 혹시 몰랐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죠. 한번 읽어볼게요. 부동산이 압류 채권을 위하여 의무를 진 경우에는 즉 압류가 됐다 이거죠. 경매가 시작된 경우에는 압류된 뒤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때 몰랐다 손 치더라도 경매 절차는 진행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매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3자가 경매가 시작되었다는 사실 압류가 되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속아서 살 수도 있지만 자기의 어떤 법률적 지식이 없어서 샀을 수도 있겠죠. 이렇더라도 경매 절차는 진행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매 신청의 취하,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당연하겠죠?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근데 2항 보실까요? 2항에서는 매수 신고가 있은 뒤에 경매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매수 신고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고가 매수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낙찰을 받은 이후에는 경매 신청을 취하할 때는 최고가 매수인 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114조의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신청을 취하하면, 즉 국민은행이 경매 신청을 취하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하지만 정작 누군가가 매수 신고가 있은 뒤에는, 매수 신고라는 것은 낙찰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낙찰자가 있게 되면 어찌됐든 최고가 매수인하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신청 취하의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최고가 매수인이 동의를 안 해주면은 경매 신청의 취하는 되지 않겠죠. 하지만 법원 입장에서 7일 있다가 있는 뭐죠? 매각 허브 결정이 있죠. 이때 불허가 나올지 허가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우선은 내가 낙찰 받으면 다른 사람이 채권자가 취하했다라고 해서 바로 취하되는 게 아니고 나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라는 정도를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94조 보겠습니다. 94조. 94조를 보시면 94조 경매 신청의 94조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을 하면 법원 사무관 등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촉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촉탁은 그 기관과 기관이 부탁하는 것을 촉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개인 간에는 부탁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기관은 촉탁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뭐 촉탁이라는 것이 뭐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을 하면 누구죠? 예, 법원 사무관 등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원 사무관 등은 그 사유, 경매 개시 결정을 한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강제경매, 임의경매 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거를 기입하고 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등기관은 촉탁에 따라서 개시 결정 사유를 기입한다. 왜 경매가 개시되었는지를 기입합니다. 이때 기입할 때 어떤 게 들어갑니까? 사건 번호가 들어가는 것이죠. 예, 등기관에게 촉탁한다. 이런 거 한번 알아놓으시죠. 자, 95조 등기사항 증명서의 송부. 등기관은 경매 개시 결정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한 뒤 그 등기된 증명서를 법원에 보내야 한다. 예,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 경매를 개시 결정을 하면 법원 사무관은 등기관에게 그 사유를 기재하면서 기입하도록, 사유를 기입한다는 말은 그냥 경매 개시된 사실도 등기를 하게끔 촉탁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렇게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기입하도록 촉탁이 되면 그 다음에 등기사항의 증명서, 즉 등기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다시 법원에 보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94조나 95조는 뭐 특별한 어떤 특별한 내용이 없고요. 우리가 아까 앞서서 알아두셔야 될 것은 뭐였습니까? 아까 알아둬야 될 게 이것이죠. 91조의 인수주의와 잉여주의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인수주의, 잉여주의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수주의와 잉여주의 특히 91조는요. 여러분들이 아마 한 5번, 6번 이상 읽어보시면서 보시고 2, 3, 4항은 아까 뭐였습니까? 인수주의에 관한 것이고 91조 1항은 인수주의와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잉여주의랑 관련된 거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즘에는 이제 이메일 상담이 약간 몇 분으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 도기한 한메일넷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이메일로 많이 상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문사 홈페이지 covidnews.com 요것도 많이 이렇게 기사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쪽으로 이렇게 그 리트윗 이런 거 게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